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테스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순서는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통합 검사, 그 다음에 시스템 검사, 그 다음에 인수 검사, 그 다음에 설치 검사로 진행이 된다. 단위 검사는 단위, 프로그램 모듈 하나하나를 검사한다 그랬죠? 자, 모듈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 개가 결합된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모듈이야. 또 여기도 존재하겠지. 이렇게 또 결합이 되고, 또 여기도 있다면 이렇게, 또 여기도 있다면 이렇게. 물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각각의 메뉴라고 보시고, 하나의 모듈, 하이 모듈이고 그 모델 하이 모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검사하는 게 단위 검사, 프로그램 코드 검사, 그죠? 모듈 검사.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화이트 박스 혹은 메스드 화면 단위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통합을 하죠.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합할 때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고, 통합이 끝났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는 하나 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서 사용자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없으니 사용자 요구 분석서라든지 설계서를 가지고 정말 실제로 원하는 대로 구현됐는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부피에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해 보면서 검사하는 걸 우리는 시스템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검사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야? 소프트웨어 공학 검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 분석서, 명세서,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이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프로그램, 문서,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 검사 단위를 검사하는 게 시스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용자, 개발자가 해볼 짓은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의 손에 들려서 사용자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자 손에 들려서 검사해보고 시키는 거죠. 여기는 알파와 베타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죠. 알파 검사, 베타 검사.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까지도 처리를 됐으니까, 검사가 됐으니까 그 회사에, 사용자가 쓰는 컴퓨터 회사에 가서 직접 설치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하드웨어나 다른 네트워크나 다른 장비나 기술이 서로 문제가 충돌이, 호환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설치 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데, 단위 통합 검사를 수행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단위로 테스트한다. 프로그램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거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모두 플러스 되는 거다. 문서상에, 명세상에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V 모델이라는 테스트 단계가 있는데, 자, 요 순서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요구사항, 기능 면세, 설계, 개발, 그 다음에 테스트로 진행하는 거죠. 일반적인 순서가 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V 모델 형태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바로 인수 테스트, 그 다음에 기능 명세는 시스템 테스트, 설계는 통합 테스트고 개발은 단위 테스트예요. 요 두 개는 정확히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안한 V 모델 테스트 단계니까 이거는 V 모델과 함께 잘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중요한 건 검증과 확인인데 이 검증과 확인을 비워두고 채워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워두고 채워줘서 채워라. 자, 그러니까 요구사항,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순서 맞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현을 써도 되고 설계를 써도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빼도 되고 두 개 분리시켜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개발은 당연히 소스니까 소스 코드는 구현, 단위 검사로 하는 거고, 설계라는 것은 구조도가 설계니까 구조도가 바로 통합 검사잖아. 구조도를 검사하는 거 아니야? 그게 통합 검사고. 기능 명세 분석하는 것은 시스템 설계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사용자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인수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는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확인과 검증은 뭐냐? 검증은 테스트 계획 및 설계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나타나는 거, 분석에 나타나는 거, 설계에 나타나는 거, 개발하는 것을 다 일일이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이에요. 그래서 검증과 확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뭔가 증명하려고 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 검증이죠. 근데 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인데 이것이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상에 나타난, 이 문서상에 나타난 그대로 구현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검증입니다. 문서상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다 됐는지 확인해 보고 검증하는 단계를 검증이라고 그래. 그 말에는 확인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 분석서대로 프로그램이 구현됐는지 체크한다. 그러면 이게 검증이야. 그럼 확인은 뭐냐? 확인은 정말 내가 문서상에 나타난 사용자 요구 분석대로 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확인을 못한 거야. 확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증과 확인을 정확히 뭐 여러 형태로 혼용할 수도 있고 명확히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 일단 V 모델은 위치가 중요하고 검증과 확인을 정확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쾌하게는 뭐냐? 검증은 요구 분석서나 설계 명세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 그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검증해 보는 거야. 정말 그래 됐네. 이대로 10cm, 여기 5cm, 5명 없으면 그대로 다 됐네. 검증이야. 근데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프로그램 딱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확인이 안 된 거야. 아시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문서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문서대로 다 정확히 구현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런데 사용자가 볼 때는 아니야. 이건 확인이 안 된 거야.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 그 설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다 이건 색깔 이렇게 했고 이건 엔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 비교해보니까 다 그대로 됐어. 검증이 끝난 거야. 그리고 사용자 손에 딱 갖다 줬더니 자기가 원하는 차가 아니야. 이거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부분대로 구현됐는지를 판단하는 것, 체크하는 것이 확인이고 문서상에 나타난 대로 비교 평가해서 문서상에서 문제가 없이 체크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뭐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거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뽑아낸 사람인데 회사에서 뽑든 아니면 연애 대상이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확인이 안 된 거지. 뭐 그런 형태로 일단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위치가 중요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검증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문서상에 구현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건 뭐냐? 요구사항으로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거였느냐? 인스테이스가 바로 뭐야?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시스템 스테이스가 정말 사용자가 바라본 대로 됐느냐? 설계가 정말 됐느냐? 그런 구조로 됐느냐? 내가 메뉴가 5개인데 맨 처음에 4개가 있었어. 설계 문서에도 4개, 실제 구현한 것도 4개. 검증이 끝났어. 근데 사용자가 원했던 건 5개였다고. 확인이 안 된 거지. 구분되시나요? 분명히 개발할 때는 월급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문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서 보니까 검증이 끝났거든. 근데 실제로 사용자가 딱 보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닌데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 이거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정확히 구분해서 제가 설명한 대로 정리를 하시고 요 위치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 테스트의 수행 방법. 우리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단위, 통합, 몇 가지 프로그램까지 다 끝났어.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검증이 끝났다고. 근데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말 소프트웨어 단위로 구현이 됐는지 요구사항 테스트예요. 이게 검증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됐는지, 겉모습이 됐는지,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는지, 사용자가 워낙 빨간색 좋아하니까 뭐 사용자가 파란색 좋아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런 글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러한 소리가 좋을 수도 있고 외적인 요소와 사용자가 요구한 내적인 월급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사용자 요구 분석서에 나타난 내용대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겠죠. 사용자가 요구한 것 그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사항 테스트라고 검증 테스트라고도 하잖아요. 요구 분석사에 정의된 외부 명세, 내부 명세대로 구성되는 걸 비교하면서 테스트한다. 무결성은 결함이 없는 거냐.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 변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번에는 10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200이 나왔어. 저번에도 100이 나왔으면 지금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200이 나와서 뭔가 변화됐죠. 변화가 됐다는 것은 무결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이 변경되는 부분도 무결성. 통신할 때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암호화를 풀었거나 이상하게 달라졌다는 것도 다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부피 테스트는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1000명인데 1000명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넣어보는 거예요. 부피 테스트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 우리 회원에 대한 회원 이름을 집어넣는데 보통 20자 정도를 집어넣거든요. 정말 20자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크기, 최대 한계치까지 한번 넣어보는 게 바로 부피 테스트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있잖아.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CD, USB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능 테스트. 처리랑 속도. 내가 프린트할 때 10초 안에 한 장 찍어야 돼. 또 처리량이라는 건 내가 10초 동안 100건 처리해야 돼. 처리 속도 이거 1초 안에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다면 그대로 대응되는지. 사용자 이벤트 시스템 응답하는 시간, 특정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량, 사용자 요구, 시스템 반응 속도 등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이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통신상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 통신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응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능적인 부분. 신뢰성, 복잡한 계산에 오류를 대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금방 했듯이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이 됐거나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이 돼서 컴퓨터가 꺼졌어. 그럼 다시 켜졌을 때 그 상태가 원래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아예 깨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죠. 부하 테스트. 과다 정보량을 부과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부하를 크게 주는 거죠. 만약 인터넷 접속량이라고 하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동시에 접속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한 200명 넣어보는 거야. 데이터 처리가 한꺼번에 처리할 게 100개인데 한 200개 데이터를 넣어보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지. 웹에서는 보통 동시 접속사를 concurrent user라고 그래요.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행되는지. 빠른 속도로 대량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트루프는 처리량이라는 뜻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락. 고객의 요구사항, 프로그램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죠. 월급 계산이면 월급 계산 내에서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데이터를 넣어서 정말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회복 테스트. 일부러 실패를 시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정도로 회복이 되는지. 다 관련이 있어요. 그죠? 관련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 테스트.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접근,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이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직접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회계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변경이나 수정이 됐을 수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변경이 됐어. 이 변경이 됐어. 그러면 변경 대지간에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됐으니까 이거 테스트해보고 다시 또 이것도 테스트해봐. 이런 형태죠. 변경 또는 수정된 코드의 새로운 결함이 여부를 평가하는 거로 결함 수정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함께 테스트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수정 끝나는 게 아니고 얘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다시 한번 검사해 보는 거야. 또 얘도 다시 한번 검사해 보는 거야. 이걸 회계 테스트라고 해요. 그다음 병행 테스트라는 것은 변경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존 거와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로 테스트를 해서 비교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 테스트 수행 방법이 1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정확히 구분되죠?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설치, 그죠? 여기 인수나 설치라는 건 없잖아. 단위라든지 통합이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막 섞어놨을 때 단위 검사
종류와 통합 검사는 뭐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과 하향식을 합쳐서 하기도 합니다. 혼합식 샌드위치식이라고 돼. 그런 거와 또 여기에 나오는 시스템 테스트와 또 인수 테스트의 알파와 베타 테스트와 또 설치 테스트를 다 섞어 놨을 때 어떤 테스트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테스트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 테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통합 검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시스템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치 검사가 이루어지죠. 프로그램 하나하나 단위 모듈을 결합해서 통합 검사를 합니다. 그죠? 단위 검사를 검사해서 통합 검사를 합니다. 그죠? 하나하나 검사하는 단위 모듈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이트박스. 이건 뭐예요? 하향식 통합, 이건 상향식 통합. 하향식 통합에는 스터브가 필요하고 상향식 통합에는 클러스트를 묶어서 칠행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지요. 통합 검사까지는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 운행되는 데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즉 소프트웨어 단위로 검사를 해야죠. 성능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보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죠. 이게 시스템 검사고, 요거까지는 프로그램 단위고, 요거까지는 소프트웨어 단위고, 여기까지는 개발자가 해볼 짓은 다 해봤어. 이젠 사용자 손에 들려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알파 검사하고 베타 검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이상이 없고, 성능적인 부분도 있다는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 쪽에서 갖고 있었던 사용자 요구 분석과 설계 사용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 그럼 사용자 줘보는 거야. 전화해. 개발사 회사인데요. 한 명 보내주실래요? 직원 하나? 너와. 여기 앉으세요 하고 CD를 줘. 프로그램을 줘. 설치해서 깔아보세요. 사용해보세요. 막 해볼 거 아니야. 그것을 뒤에서 딱 지켜봐. 얘는 이렇게도 하네. 좀 새로운 걸 내가 안 해본 짓도 하네. 개발자가 다르니까. 얘가 안 되니까 컴퓨터 껐다 켜네. 안 되니까 막 모니터를 쥐고 흔드네. 이런 것들을 뒤에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알파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행하고 개발자 환경으로 초대해서 개발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야. 사용자가 실행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알파 검사. 베타 검사는 역시 사용자가 실행하는 맞는데 막 CD를 뿌려. 인터넷에 막 올려.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줘. 선물 줄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실행하는데 제한되지 않은 환경이죠. 이거는. 알파는 데려온 거고 베타는 누구든 다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베타야. 사용자가 참여하는 테스트가 맞고요. 사용자 요구 분석서에 나타난 모든 사항을 충족되는지 파악한다. 확인한다는 얘기죠. 시스템 예상되는 대로 동작을 점검한다. 사용자 시각에서. 그래서 알파와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알파 테스트는 뭐다? 사용자가 참여한다. 이건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이 아닙니다. 공통점이지. 사용자 요구 분석에서 나타난 모든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한다. 시스템이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알파 테스트는 사용자 환경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베타 테스트는 사용자가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하고 오류 반응이 되면 개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공통점은 뭐다? 사용자가 실행하는 거다. 알파 테스트는 제한된 환경, 즉 개발자 회사로 와야 돼. 베타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그리고 확인은 어떻게 돼? 개발자가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테스트는 볼 수가 없어. 어디서 테스트하는지는 몰라. 어쨌든 결과는 알려줘. 이걸 베타 테스트다.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케이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도 있어. 시나리오. 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운영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합시다. 우리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프로그램.
어떤 뭐 주식에 관련된 프로그램, 어떤 게임도 좋고.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소프트 테스트, 소프트웨어 검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건, 찾아 수정하는 건 어떨 거지? 디버그라래. 소프트웨어 검사, 테스트는 오류를 많이 찾아낼수록 성공적인 검사죠. 왜? 오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물론 간단한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 상용화된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야. 100%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오류를 찾아내야 돼. 근데 처음에는 못 찾아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오류는 나타나게 되겠고, 당장 못 찾아내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오류를 잠재적 오류라고 그래. 맞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는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류를 찾아 수정까지 하는 건 뭐야? 디버깅. 프로그램은 디버깅. 그런 자체를 디버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땐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 어떤 형태를 테스트하려는지 쭉 입력이 돼야 되는 자료들이 있겠고, 그럼 테스트를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겠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C는 A 플러스 B야. 이런 프로그램이면 내가 A에다가 2하고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B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C는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잖아. 요게 바로 뭐야? 입력이죠, 입력. 이게 뭐야? 7이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입력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출력 리스트를 쭉 결과 예상치를 집어넣고 기준치를 집어넣고 결과를 뽑아내 이런 형태를 명사화시켰다. 명사화시켰다. 문서화시켰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거는 이 케이스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뭐야? 그냥 우리가 케이스, CASE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걸 케이스라고 보통 하잖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케이스는 뭐죠? 요게 소프트웨어 공학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 컴퓨터헤드.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원해 주는 비용 측정하는 도구 SRIM. 요거 분석 도와주는 거 SLM, SADT. 요런 비용 측정, 방법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방법론. 이걸 우리가 케이스라고 하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같은 게 아니다. 자, 그럼 오라클은 뭐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야. 기법과 행위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오라클이라 그래. 테스트 오라클은 이러한 명세화된 자료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다 해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해볼 수도 있고 기법 행위 이건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그래. 오라클, 케이스 오라클. 참 오라클도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 오라클도 있고 뭐 휴리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 검사도 있고.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이런 입력과 처리되는 결과를 집합이라고 하는데 시나리오는 케이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어떤 형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나리오 말로 그거 아니야. 극본 아니야 극본. 테스트를 그냥 막 테스트할 거냐 아무 때나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야.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를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요거를 굳이 얘기하면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보죠. 자, 병원 있잖아 병원. 우리 건강검진 받았잖아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받았지 그죠?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해요? 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잖아. 심장 질환도 검사할 수 있고. 혈액 검사, 심장 검사, 뭐 허리, 뇌.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혈액 검사를 한다면 혈액을 빼서 체크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다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쭉 나온 리스트가 있다고. 혈액을 뽑아서 기준 안에 있지. 혈액이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뭐야, 이게. 이게 테스트 케이스라고요. 입력되는 건 혈액이겠지, 혈액. 결과는 어떻게? 결과 나오겠지. 요 자료, 어떤 거를 어떻게 받아서, 혈액을 받아서 기준 안에 있겠지.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요런 명세하던 자료를 뭐라 그래? 테스트 케이스라고 한다. 병원에서 야 어떤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왔으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줘봐. 이거 이런 걸 검사하는구나. 이게 테스트 케이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돼? 행위. 검사하는 거야. 이게 뭐야? 테스트 오라클이야. 다 검사해. 혈액도 하고 심장도 하고 허리도 하고 뇌도 다 검사해. 이게 참 오라클이래. 참 오라클. 아니야. 부분적인 뇌만 해. 뇌만 해. 혈액하고 뇌만 해. 샘플. 휴레스틱은 요것도 하고 더 참고적으로 몇 개만 더 해주자. 이런 게고.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달 전에 했으니까 한 달 후에 어떤 건지 비교해보자 서로. 시나리오는 뭐야? 시나리오는 혈액검사, 심장, 허리, 뇌를 할 건데 이게 언제?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자. 아니 하루에 다 하자. 오전에 하자, 오후에 하자. 아니야. 위검사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안 먹고 와야 돼.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시나리오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요 자체는 뭐다? 테스트 케이스. 심장검사도 자료가 있겠죠? 이 전체 집합을 뭐라 그래? 다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건지. 오라클이라는 건 실제 행위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죠. 테스트 케이스 개념. 명세 기반, 문서화시켰다는 얘기죠. 문서화시키는 설계 산출물이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 결과물이다, 이거 결과물. 이런 자료들이다. 특정한 프로는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할 수도 있죠. 사람의 건강검진을 전체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자료들이다. 명세서다. 테스트 케이스는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케이스와 이게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케이스는 이 명세화된 자료를 말하는 거고 오라클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기법을 말하는 거고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자료들이 케이스고 아니 케이스는 이만큼 있어. 테스트 케이스는. 근데 다 할 수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잖아.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는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이러한 형태는 하나 두 개 입력하지 말고 자료를 많이 집어넣자 이거야. 내가 만약에 급여 계산을 한다. 급여 계산을 하는데 한 사람 걸 집어넣지 말고 100사람 걸 집어넣어보자. 100사람 거를 보관할 뭐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자. 파일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대량 데이터를 해야 결과가 나올 테니까. 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오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존재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봐야 결과가 좋을 테니까. 결과를 정확히 어디가 오류 있는지 확인하기가 편할 테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혈액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날 혈액, 오전 혈액, 오후 혈액, 혈액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전날에 술을 먹었어. 담배를 폈어. 그러면 혈액이 다 다른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다 조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혈액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테스트를 할 때는 한 건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테이블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테스트의 가치, 선택이죠. 항목.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항목.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는 다른 데 건강이 다 좋은데 뇌가 좀 이상해. 그럼 뇌만 하면 되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한 얘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항목이라는 거는 어떤 뭐 급여로 얘기한다면 급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다. 세금을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하자. 세금이라는 항목. 다 볼 수는 없잖아. 다 하면 좋지만 모든 항목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한 2,000가지야. 2,000가지 하는데 검사할 때 프로그램 개발을 한 3개월 했는데 2,000가지를 테스트하려고 해서 4개월, 5개월 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만에 한다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못하지. 그건 또 잠재적 오류로 남는 거야. 소프트웨어는 오류를 찾아내는 행위고 오류는 반드시 존재하고 오류를 많이 찾아내는 게 성공적인 검사고 오류가 찾지 못하고 나중에 오류가 태동되는 그런 오류는 잠재적 오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항목이 중요하겠냐 이거야. 테스트할 대상 및 기능을 충분히 완전하게 누락 없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제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페이스 그 안에서 데이터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그 흐름에 맞게. 아니 혈액 검사하는 리스트하고 심장 검사하는 항목하고 허리 검사 다 똑같으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테스트 조건, 입력값, 실행 조건, 수행 결과 모두 테스트 항목에 명시해 써야 돼요. 이거죠. 이거. 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야 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처럼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도 있을 거고 입력값도 있을 거고 병원으로 얘기하면 저녁에 밥 먹고 오지 마. 위검사할 때는. 입력값, 실행 조건 그거죠. 수행 결과. 검사할 때 어떤 상태에서 그냥 막 위생이 안 좋은 데서 검사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테스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요한 항목 6가지를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중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 그래서 IEEE 표준화된 항목이에요. 다음 중 항목이 아닌 걸 찾아라. 당연히 식별자가 있어야 되죠. 어떤 뇌 검사를 한다. 혈액 검사를 한다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뭐야? 식별자 아닙니까? 테스트 항목. 그 다음에 입력 명세, 출력 명세, 환경 설정, 특수 절차 요구, 의존성 있음. 읽어보죠. 항목표 실력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할 때 어떤 걸 테스트할 건가를 1부터 10개라고 하면 1부터 10개를 번호를 부여하고 어떤 내용을 테스트할 건지를 항목을 지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항목이 지정해야 되고 식별이 됐을 때 그 항목 중에 항목에는 10개, 20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혈액이라는 항목을 검사했을 때 거기 검사하는 항목이 많잖아. 그렇죠? 그다음 입력명세, 입력값 또는 테스트 조건이다. 위검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가 들어와야 돼? 밥 먹기 전에. 저녁에 밥 먹고 오지 마. 피 빼기 전에. 이런 얘기죠. 출력 명세, 테스트 케이스 실행시 기대가는 출력값. 내가 여기에 입력됐을 때 여기 들어온 수치가 예를 들어서 혈액이 어느 정도 수치가 기준이 있고 못 미칠 수도 있고 노바할 수도 있잖아. 그런 형태의 출력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프로그램 집어넣었을 때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자료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이는 테스트하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잖아. 환경 설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이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의 컴퓨터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 환경을 다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특수 절차. 테스트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 있죠. 특별한 조건. 그것은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항상 기타,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 간의 조정, 의존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이거와 서로 관계가 있느냐, 이거 관계 있느냐. 여기 있는 자료들의 관계가 있는 게 있겠죠. 뭐 심장과 혈액은 관계가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성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의 건강검진을 얘기한 거예요. 자, 오라클은 뭐라 그랬어, 오라클.
테스트 결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에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입력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어. 이게 테스트 케이스야. 포괄적으로는 다 행위 자체도 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딱딱 끄집어내면 이 자체는 테스트 케이스고 이걸 해난 행위, 병원에 갔어. 이제 검전 받으러. 일로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딱 가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라클이라고 해.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참 오라클, 샘플링, 그 다음에 휴리스틱, 그 다음에 일관성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걸 찾아라. 다음 설명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참 오라클은 다 해보는 거예요. 싸그리 다 해보는 거예요. 참인 조건, 모든 입력값에 대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다. 다 해. 병원에서. 다 해. 돈 많이 들어. 그럼 뭐해? 필요한 것만 해. 너 뇌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위가 이상하다 그래. 이거만 해. 특정 몇 개만 하자. 이런 뜻입니다. 휴리스틱은 샘플링을 더 추가한 거예요. 특정 입력값에 올바른 결과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수치가 내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안 좋을 거야. 결과는 없어. 혈관 검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심장 검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심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정이죠.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특정한 것만 데이터를 입력해서 해봤다고. 아, 이것도 안 좋으니까 분명히 이거 관련된 저쪽도 안 좋을 거야. 야, 이거 데이터 입출력이 잘 안 되네. 데이터 처리가 잘 안 돼?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끔 검사하는 거. 일관성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생겼다. 수정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데이터와 수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상당히 견고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100개를 집어넣고 처리한 결과를 이상 없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좀 수정하면 100개를 넘는 거. 100개도 집어넣어야 되면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사하는 걸 일관성 테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적용 방안을 보면 참 오라클은 주로 항공기 임베디드 발전소 이런 것에서 해야죠.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면 큰일 나는 건 다 해야 되잖아. 항공기, 뭐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아까 내가 2,000개야. 4달 걸려, 4달.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잖아. 비용적인 문제니까. 이틀만 해. 2,000개 다 안 해. 한 100개만 해. 100개만 해보니까 돼. 저 나머지 어떻게 돼? 아유, 나중에 뭐 걸리면 그때 수정해 주지.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야? 잠재적 오류는 남는 거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발전소나 항공기 같은 건 조금이라도 에러가 생기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건 다 해야지. 다. 싸그리 다 해야지. 그렇죠? 참 오라클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샘플링 추정 오라클은 일반은 이거는 뽑아서 하는 거니까 2,000개를 검사해야 되는데 100개만 해. 선택해서 나머지는 뭐. 그렇죠? 업무용 주로. 사람이 죽게 생겼어. 다 해야지. 어디 가면 다 해야지. 죽게 생겼으면 하나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면 다 해야지. 근데 참인 오라클. 이 사람은 위가 이상해. 위만 하는 거. 그런 거는 회사 업무라든지 업무용 게임 같은 거. 큰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는 뭡니까? 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력값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테스트해 보려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려면 입력값이 필요하죠. 그 입력만 해갖고 되겠나? 그 예상 결과가 있겠죠. 결과. 그러면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를 쭉 써야 돼요. 이게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을 슈트라고 하죠. 그래,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소설이지, 소설. 시나리오, 스토리.
동작, 뭐 절차, 순서를 집어넣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를 테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순서적으로 명령을 기립한 것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고, 그 실제로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을 mock 오브젝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테스트가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죠. 여러 개 테스트 집합으로 슈트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테스트 절차에 미리 정하여 설계 단계에서 중요했던 요구사항이나,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했던 거나 아니면 설계사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내용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문서로 기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테스트를 할 때 기록 목록이 있겠죠. 목록. 내가 어떤 스포츠 축구 스타를 갖다 테스트한다면 그 사람이 뭘 평가하는지 목록이 있겠죠. 어떤 걸 테스트해 볼지. 그 목록이 스크립트고 그걸 진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mock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락이 없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은 뭡니까? 시나리오는 어떤 극본을 쓰고 영화 감독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뭐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동작 같은 거 다 지시하죠. 뭐 졸려온 표정이다. 이때 눈물을 흘려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하는 이유는 어떤 전체적인 하나하나가 누수가 없겠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유의점이 있겠죠. 하나의 시나리오, 테스트 항목 하나의 시로에도 모두 작성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이 있다면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흐름이잖아요. 하나의 항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시나리오가 왜 필요해? 그거만 하지. 뭐가 입력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입력이 잘못돼서 어떻게 될 거고, 입력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 됐으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거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의 항목만 얘기할 수 없다. 시스템별로, 모듈별로, 항목별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분리하여 작성을 해놓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영화에 보면 장면, 따로따로 다 시나리오를 짜서 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시로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분리해서 다 연결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식성을 작성한다. 설계와 요구 분석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구사항에 나온 거, 설계 문서에 나온 거 정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사용자가 확인할 때 맞아요. 좋아. 이렇게 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은 절대적으로 계속 테스트 단계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항목은 식별 번호, 순서 번호,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 예상 결과 확인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겠죠. 어떤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죠. 항목들이 있으면 식별, 어떤 몇 번 씬이냐, 몇 번 씬이냐, 몇 번 씬이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테스트 시나리오에도 몇 번 시나리오, 몇 번씩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순서가 어떻게, 우리가 영화나 극본을 보면 맨 처음에 찍는 게 맨 처음에 영화가 아니죠. 맨 나중에 엔딩씬을 먼저 찍기도 하고 처음 씬을 맨 나중에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 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거기다 케이스 필요하겠고, 결과 필요하겠고, 확인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집어넣고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